그러면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슬라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약대 의대 비교를 빨리 해볼게요. 일단은 미국, 영국, 호주 입학 조건 어떻게 되나? 물론 미국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AT, ACT 뭐 저희 에세이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저희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유콘, 이제 코네티컷, 그다음에 일리노이, 이제 프리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학교에서 GPA 3.0, 고등학생은 내신 4등급 이상이면 됩니다. 또 토플 80점, IELTS 5.5에서 6.0인데 이제 토플 80점 정도면은 웬만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쉬워 보이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둘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영국의 약대는 3, 4등급, 호주는 2, 3등급 정도인데 3, 4등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들어가고 패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약대 그 팜디로 진학하는데 이제 2 플러스 4나 0 플러스 6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약학 전공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다. 피켓 시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제 메디패스 글로벌 전형 대학 코네티컷이나 UIC는 피켓 면제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학생 과정이 짧지만 그만큼 이제 압축된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급률이 굉장히 높다. 유급률이 사실 2, 30% 유학생들이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고 이제 4년대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정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졸업은 다들 똑같습니다. 미국도 나플렉스, 영국이나 호주도 약사 면허 시험 보는데 졸업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호주하고 영국은 어려운 거고 이제 미국은 이제 나플렉스 시험 합격률도 높다. 그래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요기간 비용 전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미국 6년, 호주, 영국 6년, 6.5년인데 사실상 거의 6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0.5년은 어떤 시험 보는 라이센스 시험에 대한 텀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6년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발생 비용은 이렇게 보시면 그 미국은 사립대 3억 8천대인데 주립대 UIC 기준으로 1억 6천대다. 그러면은 영국 1억 6천, 호주 2억 1천. 그러면은 거의 영국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주립대 만약에 UIC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약대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영국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한국으로 리턴할 경우에 한국 약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미국 약사들의 합격률이 가장 월등합니다. 그에 영국 약사는 아직까지 합격자가 없습니다. 한국 약사 시험에. 그다음에 호주 약사도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합격자 수가 좀 2위가 되고요. 미래 전망 제일 중요하겠죠. 미래 전망은 미국 약사 같은 경우에는 PhD 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제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대부분이 병원, 약국,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유학생이 보통 이제 약국이나 병원에 뭐라고 해야 되죠? 들어가게 될 텐데 미국 약사의 평균 연봉은 최소 8천에서 1억 5천까지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 약사의 연봉이 가장 높죠. 그래서 미국 약사가 도전해 볼 만하고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도 미국 약사 면허 소지자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약사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죠. 그런데 단점은 미국에서 취업할 경우에 이제 소위 스폰을 받는다고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 어떤 제약회사 이런 쪽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권 쪽으로 유학생들이나 약사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 이런 데에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데 쉽게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 예를 들면 텍사스라든가 소도시, 시골로 가면은 취업이 잘 되는데 유학생들은 무섭다고 잘 안 가려고 해요. 소도시에서도 연봉 많이 벌 수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대도시에서 취업도 안 되는데 계속 버티면서 있어야 될까? 취업이 돼야 H1 비자 따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데 취업이 안 되면 한국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F1 비자, 그 학생 비자가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중하위권 대학들, 아까 기억나시죠? 0+6 대학들이 중하위권 대학들, 그쪽에 나온 학생들, 취업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 한국 경쟁 넘어옵니다. 왜? 비자 만료되니까. 취업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취업이 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했고 GPA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인터뷰도 잘했던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0+6 학교 많은 유학원들이 MCPHS를 절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하위권 대학들 무조건 가기 쉬워요. GPA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취업까지 생각해 봤을 때 취업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립대들이 아무래도 어떤 백이라든가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취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좀 중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게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할 때도 좀 도움이 은근히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 100%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특별한 그 인원만 뽑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취업이 되는데 영국의 약사의 단점은 뭐죠? 아, 연봉이 상한선이 7천이죠. 7천 이상 못 봅니다. 자기가 개인 약국을 차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연봉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 비하면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호주 약사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대도시에서 취업이 안 됩니다. 왜? 약사 너무 많아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말고 이런 쪽에 약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학생들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도시로 가면은 영주권도 나올 수 있는 점수도 획득하고 좋고 차도 주고 집도 준다는데 시골로 안 가요. 한국 유학생들이. 그래서 호주 유학생들도 많이 한국을 건너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페이가 어쨌든 영국보다 더 낮습니다. 더 작아요. 5천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약사로서 고생했는데 잘 살아보고 싶어. 돈도 좀 벌고 싶어. 그럼 미국 가셔야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6천, 7천만 원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6천, 7천만 원대 연봉으로 계속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보고 이제 의대 들어갑니다. 의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메디패스 글로벌 전용에 의해서 코네티컷 그다음에 UIC가 아닙니다. 유타 주립대 프리메드 기준으로 해서 GPA 3.0에 토플 80이면 입학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메디패스 글로벌 전용이다. 그다음에 영국하고 호주가 있는데 영국, 호주 약대처럼 파운데이션 들어가야 되는데 영국의 의대는 2, 3등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2, 3등급입니다. 호주도 2, 3등급. 약대에 비하면 호주나 영국 둘 다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드시 필요한데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재학생 과정 이것도 약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재학생 프리메드 과정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MD 과정 진입을 위해서 프리메드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GPA 너무너무 중요합니다가 되는 거고요. 영국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학사 과정이 짧은 장점일까요, 이게? 그래서 그 압축된 과정 내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그 수많은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다 보니 이제 재학생 과정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초적인 거 다 닦아놔야 되고 이제 페일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영국 역시 의대는 전 세계적으로 역시 다 어디다 어렵긴 한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입학 조건, 재학생 과정, 미래까지 바라봤을 때 나한테 제일 가장 맞는 국가가 어딜까 고민을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유학원 쪽이나 네이버에 있는 글로만 현혹돼서 학교나 국가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이제 졸업 및 라이센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의사 합격률은 미국, 영국, 호주 다 높은 편이에요. 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입학 라이센스 미국은 8년 졸업한 다음에 그 이제 USMLA 스텝 3까지 보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호주는 8년 정도. 그다음에 총 발생 비용은 아까 보셨죠? 기억나시죠? 여기 그 이제 주립대 유타 같은 경우에 3억 1,000대, 사립대 5억에 이거 5억은 최소로 잡은 거에서 6억대 정도까지 보셔야 되고 영국 3억 5천, 호주 3억 6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메디패스 글로벌 주정이 가장 싸죠. 한국 의사시험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미래 전망. 이것도 약사하고 비슷하죠. 미국 인턴 과정만 돼도 2학년 정도만 돼도 1, 2학년 정도에 7천에서 8천 정도 연봉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전문의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제 USMLE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전공별로 다른데 가장 일반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연봉이 작은 전공과가 정신과 쪽인데 그런 데가 이제 1억 8천에서 2억이고 이제 그 내과 전문의 3년 차 정도만 되면 이제 4억대, 3억대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최대 8억, 7, 8억까지 받는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국하고 호주는 미국의 의사 연봉의 40에서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돈을 좀 벌고 싶어.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영국과 호주의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호주 같은 경우에 호주에 병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인턴 과정을 겪어야 그 레지던시 과정에 겪어야 될 호주 그 병원과의 매칭을 해야죠. 그래서 레지던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지금 대기 상태래요. 그래서 그 인턴 과정을 못 하는 거죠.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비자는 지금 만료돼 가고 있고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호주 의대를 원하는 학생들은 잘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